UML 기초와 응용해서 통신 다이어그램에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통신 다이어그램에 대한 구성 요소와 변환, 통신 다이어그램은 디지털 도어록을 예를 들어서 제가 시퀀스 다이어그램에서도 이걸 예제를 했어요. 통신 다이어그램과 시퀀스 다이어그램은, 순차 다이어그램은 서로 협력 관계가 있다고 그랬어요. 서로. 그래서 통신 다이어그램을 그리면 시퀀스 다이어그램으로 변환이 되고, UML 툴 중에 투게더 같은 도구를 이용해서 그려보면, 설계를 해보면 시퀀스 다이어그램을 그리면 통신 다이어그램으로 자동 변환이 되고, 통신 다이어그램을 그리면 시퀀스 다이어그램으로 자동 변환이 됩니다. 제가 시퀀스 다이어그램을 설명할 때, 시퀀스 다이어그램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 활동들을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표현하는, 모델링하는 것이 순차 다이어그램이라고 그랬고, 통신 다이어그램은 객체 사이에 데이터의 흐름을 보여주는 것이 통신 다이어그램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걸 하고 시간이 되면 모델링 연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통신 다이어그램의 구성 요소를 봅시다. 구성 요소는 객체. 객체는 메시지를 주고받는 주체입니다. 객체. 그리고 클래스 다이어그램에 표기된 클래스명과 매핑이 되도록 가능하도록 객체명을 표시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카라고 되어 있죠. 클래스예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클래스인데 임의 객체라고 있어요. 여기는 지금 아이템이라는 클래스예요. 직원이라는 클래스고, 근데 여기 아무것도 없죠. 아무 비어있죠. 이거는 임의 객체. 임의 객체인데 이름이 있는 객체가 있어요. 이름이 있는 객체는 아이템에 샘플 아이템 이렇게 이름이 있어요. 직원인데 이순신이라는 객체다. 이렇게 객체를 표현할 때는 이러한 방법으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통신 다이어그램에서 이 사각형은 객체를 의미해요. 객체를 의미하는데 이 안에서 객체 표현은 클래스처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임의 객체로 클래스 이름으로 해서 표현하고, 또는 클래스 이름에 객체를 실제 넣어가지고 표현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객체에 대한, 통신 다이어그램에서 객체에 대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통신 다이어그램에서 객체가 있고 링크가 있어요. 링크는 객체와 객체 사이에 메시지를 전달하는 연결 통로예요. 그래서 통신 다이어그램에서 객체 사이를 연결해 준다. 그래서 아이템이라는 게 있죠. 팀이라는 게 있고 플레이어가 있어요. 팀과 플레이어를 연결해 주는 거. 이거를 뭐라고? 링크라고 합니다. 링크. 있네. 링크라고 그래요. 그래서 객체와 객체 간에는 양방향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서 이쪽으로 메시지를 줄 수도 있고, 이쪽에서 이쪽으로 메시지를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객체와 객체 사이에 간에 양방향 연결관계를 의미한다. 그래서 요 통신 다이어그램에서 객체 사이의 관계는 화살표가 없는 실선으로 표현한다. 이름을 붙일 수 있다. 이 안에 메시지, 통신에 대한, 그 객체에 대한 메시지를 붙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보면 여기 이제 메시지라고 했죠. 아까 제가 통신 다이어그램에서 객체, 그 다음에 링크, 세 번째 메시지가 되겠어요. 그래서 링크를 통해서 다른 객체에 전달하는 설명을 메시지 링크 위에 표현을 해줘요. 그래서 상대 객체별로 여러 정의가 가능하고, 링크 하나를 통해서 여러 개의 메시지 전달이 가능하다. 링크 하나를 통해서 여러 개의 메시지 전달이 가능하다. 통신 다이어그램에서는 메시지 번호를 부여한다. 그래서 이 번호 순서에 따라서 메시지를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팀이라는 게 있고 플레이어라는 게 있죠. 여기에 하나는 어떻게 가세요? 컴포지션이 가고 있죠. 컴포지션. 첫 번째, 두 번째는 포지션.
포지션 하고 있죠. 그래서 팀은 플레이어에게 어떤 조직을 구성해요. 컴포지션. 센터가 있고, 라이트 윙이 있고, 레프트 윙이 있고, 포워드가 있고, 뭐 여기 중앙 수비수가 있고, 골키퍼도 있겠죠. 이렇게 전체적인 걸 만들고, 그다음에 플레이어에게 뭐를 줘요? 포지션. 너는 라이트 윙이다. 너는 레프트 윙이다. 너는 센터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너는 골키퍼다. 이렇게 포지션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론 플레이어도 팀에게 메시지를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컴포지션이 플레이어에게 메시지를 주고 포지션이라는 것도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팀은 여러 명의 플레이어들에게 어떤 조직을 구성하고 또는 포지션을 플레이어에게 매기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객체와 객체 사이에 메시지를, 이걸 컴포지션, 포지션, 이걸 메시지라고 해요. 메시지를, 하나의 기능이에요. 메시지를 전달해 줍니다. 그래서 이게 통신 다이어그램에서 이 구성 요소들을 설명을 했습니다. 통신 다이어그램에서 구성 요소 세 가지 뭐가 있어요? 객체. 또 두 번째, 링크가 있죠. 링크.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 요 세 가지로 인해서 통신 다이어그램을 모델링을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볼까요? 자, 우리가 순차 다이어그램을 제가 옛날에 설명을 했는데, 메시지의 상하 배치 순서가 전송 순서를 정한다. 상하가 전송 순서라고 했어요. 아까 앞에서 여기서는 번호로 매기죠. 1번, 2번 순서대로 매기죠. 매기는 것처럼 시퀀스는 위에서 아래로, 이게 카드 플레이스가 먼저 나오는 거겠죠. 위에서 아래로 간다고 했어요. 시퀀스 다이어그램은. 그래서 메시지의 상하 배치 순서가 전송 순서를 의미하고, 객체 간의 메시지의 순서를 파악할 때 매우 효과적이다. 순서. 그러니까 시퀀스 순차 다이어그램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그 내용을 모델링 한다고 그랬어요. 객체 간의 관계는 잘 파악할 수 없다. 의존이냐 연관이냐 이런 객체 간의 관계는 파악할 수 없지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어떻게 메시지가 전달되느냐, 이렇게 가고, 두 번째 샌드 라이센스, 언락, 오픈도어, 사운드 가죠. 통신 다이어그램은 객체 간의 관계를 링크로 표현하고, 그 다음에 메시지를 전달하고, 메시지의 위치에 따른 전송 순서를 가정할 수 없다. 그렇지만 순서는 이렇게 나와 있긴 있어요. 이렇게 가정할 수 없다고 하지만 사실은 순서는 나와 있어요. 그래서 원래 이건 없어도 돼요. 사실은 순서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다이어그램을 그릴 때 이해하기 쉽게끔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요 통신 다이어그램에서 요 스마트 카드 볼 때 카드 프레스, 카드를 댔을 경우에 도어락에, 그러면 스마트 카드는 도어락에 샌드 라이센스 보내죠. 사실은 여기에 이제 이유성 평가를, 아마 시퀀스 숫자 다이어그램 보면 여기서 이 라이센스가 맞냐 안 맞냐 이유성을 검사해서 맞다, 맞으면 오픈도어, 틀리다 언락인데 여기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언락을, 이 락이 잠그는 거잖아요. 언락은 열린다. 오픈도어 뭔 차이냐. 그래서 제가 언락이라는 표현을 쓰지 말고 오픈이라고 합시다. 오픈. 열리지 않는다. 열리지 않는 채로 있다. 이 소리죠. 오픈.
언오픈. 언오픈으로 할게요. 언락이라는 영어 단어 표현이 잘못된 것 같아. 언오픈. 열리지 않는 채로 있다. 유저한테. 또는 오픈도어. 문이 열린다. 그 다음에 사운드. 삐리릭 소리가 나죠. 문이 열립니다. 이렇게 소리가 나겠죠. 이러한 시퀀스 다이어그램을, 순차 다이어그램을 가지고 그 투게더 같은 툴을 이용해서 보면 여기에 이렇게 show as 커뮤니케이션 다이어그램은 보여줘요. 그래서 요거를 아마 시퀀스에서 제가 설명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 유저, 스마트 카드, 도어락 요 세 개의 객체가 있죠. 유저에서는 스마트 카드에 카드 플래시를 하는 거예요. 카드 플래시 하면 샌드 라이센스를 보내죠. 물론 여기서 좀 빠졌지만 여기서 내가 이유성 검사를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라이센스가 맞냐, 맞으면 on, open, 틀리면 on, open 이겠죠. 라이센스가 맞지 않아 그러면 on, open에서 열리지 않아요. 그 다음에 맞았어, 맞으면은 오픈 도어, 그 다음에 사운드. 언 나가면 사운드가 되고, 오픈 도어에도 사운드가 되겠죠. 언 나가겠죠. 언 오픈. 언 오픈 해도 문이 비밀번호가 잘못됐습니다. 언 오픈. 열리지 않죠. 오픈 도어. 문이 열렸으면 문이 열립니다. 또는 삐리릭 하면 문이 열리겠죠. 이렇게 해서 실제로는 객체 사이에 데이터의 흐름을 보여주는데 사실은 여기에 넘버링이 있어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순서가 어떻게 되는구나 1, 2, 3, 4, 5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순차 다이어그램 안 보고 한번 그려봅시다. 자, 감지 시스템 스마트 카드를 감지 시스템에 거기에 되는 거죠. 스마트 카드 접속하고 비밀번호 입력 시 자동으로 비밀번호 입력 시라는 게 스마트 카드가 될 수 있고 비밀번호가 될 수도 있죠. 그죠? 비밀번호 움직이는 거. 도어락이 해제되면서 문이 열리고 또는 문이 닫히면서 자동으로 잠긴다. 도어락이 해제되거나 잠기면 삐리릭 소리가 난다. 유저 클래스는 스마트 카드를 사용하거나 도어락에 직접 비밀번호 입력한다. 그죠? 우리가 카드를 대는 경우가 있고 비밀번호 입력하는 경우가 있어요. 카드를 대는 거하고 비밀번호 입력하는 경우가 있어요. 스마트 카드 클래스는 도어락에 암호화한 메시지를 전한다. 스마트 카드는 도어락에 암호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유저는 스마트 카드에 방금 배웠죠? 스마트 카드를 대죠. 거기서 라이센스를 보내주고, 도어락은 라이센스 값이 맞으면 문을 열고 소리가 난다. 그래서 유저는 카드 프레스, 스마트 카드는 샌드 라이센스. 여기 라이센스가 맞냐 이걸 해서 맞으면 오픈도어 사운드 문이 열립니다. 맞지 않다 그러면 언오픈이 되겠죠. 언오픈, 이것도 잘못됐네요. 언오픈, 문이 열리지 않는 채다. 또는 비밀번호 입력 시, 유저가 직접 이쪽으로 비밀번호 입력 시 시크릿 넘버를 입력했을 때 또 맞으면 오픈도어, 비밀번호 잘못 누르면 언오픈, 비밀번호가 맞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서 문이 열리지 않죠. 그죠? 여기서는 이 그림에는 이 비밀번호 입력시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6번으로 넣으면은 여기에 6번에서 유저가 직접 도어락에 프레스 시크릿 넘버를 넣겠죠. 시크릿 넘버를 넣으면 이 넘버가 맞냐, 그죠? 스마트 카드를 넣었을 때도 이 라이센스 넘버가 맞냐, 시크릿 넘버가 맞냐, 그래서 비밀번호 맞는지를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게 맞으면 오픈도어, 틀리면 언오픈, 그 다음에 둘 중에 하나의 경우에도 문이 열리거나 또는 그 문이 열릴 때 소리를 내거나 문이 열리지 않은 채 있을 때도 비밀번호가 틀립니다, 라이센스 번호가 틀립니다 하고 요 사운드 소리가 나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디지털 도어락에 대한
통신 다이어그램 모델링을 해 보았습니다.